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2022년도 2월 달이었죠. 이 청년희망적금이 시작을 했고 벌써 2년이 지나서 벌써 만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 적금 만기된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사실 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적금 납입할 때는 되게 힘들지만 적금이 만기가 딱 됐을 때 적지 않은 목돈이 쫙 생기면은 사람이 물론 이 돈 어디에 쓰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또 이제는 종잣돈이 꽤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굴릴 맛이 나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설레임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어떻게 또 재테크를 해야 될지, 물론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미 이 환승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죠. 청년 도약계좌로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놨는데, 그거는 만기를 또 굉장히 또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2년 힘들게 모아서 탔는데 이거를 5년 가까이 또 묵히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나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결혼 자금이라든지 혹은 다른 목표 때문에 돈을 써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 만기 금액을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테크할 때 가장 중요한 점, 타겟,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돈이 단기로 굴릴 것인지 중기로 굴릴 것인지 장기로 굴릴 것인지, 기간은 1년에서 3년, 중기는 3년에서 7년, 장기는 7년 이상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단기 자금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어요? 안정성이죠. 왜냐? 돈을 언제 어떻게 인출해야 될지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목표 자체도 짧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불확실성을 극복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안정과 이 유동성, 황금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고, 중기 이상부터는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되 중기에는 안정성의 포커스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장기 목표라면은 오로지 이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테크를 하는 이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무 목표라는 것은 좀 유치하게 보면은 이 통장에 이름표를 하나하나 붙이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내가 돈을 언제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돈이구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돈이구나,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좀 불필요하게 내가 투자를 통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 통장에 목표를 정하는 거, 타겟을 정하는 거 꼭 미리 하고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 첫 번째 방법은 예금이에요. 가장 만만한 게 1금융권인데 이자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전북은행 기준으로 3.9% 정도가 최대치고 1금융권은 이미 4%의 벽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4대 은행,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이런 데로 가면은 이제는 2% 적금도 흔하게 보입니다. 2금융권으로 가도 사실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아요. 요즘에 저축은행이 이렇게 수신을 막 열심히 해갖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예금, 적금의 수신금리를 막 이렇게 높여서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가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속초중앙 새마을금고 기준으로 4.7% 꽤 높은 금리를 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살지 않는 이상 저걸 가입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관심을 두시되, 현실적으로는 사실 내가 집, 회사 주변의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금리가 실제로 얼마나 주는지 눈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금리가 4.2% 정도밖에 주진 않기 때문에 예금은 사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는 도드라지게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투자라는 방법도 있어요. 채권 투자라는 것은 좀 설명하면 길지만, 안전하게 채권 투자할 거면은 국채, 그리고 신용등급 좋은 회사채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셔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안정성이 높은 채권은 수익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채권 재테크 방법은 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 펀드와 ETF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 A라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펀드인데 작년 12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9%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물론 이 하이힐드 채권은 모든 채권 상품이 다 그랬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마무리가 되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 시기에 모든 채권 펀드들이 안 좋았지만 하이힐드 채권 펀드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었거든요. 마이너스까지도 갔었었고.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피벗을 앞두고 있잖아요. 꼭지점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 같고, 과연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채권 자산은 제 유튜브 뭐 계속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펀드의 수익률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올해에는 채권 투자를 하기가 나쁘지는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 채권 가격과 이 채권 펀드의 평가 금액에 다 반영이 돼서 이미 수익률에는 많이 반영이 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금리가 올해 인하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지, 실제로 금리가 0.25 내릴지 0.5 갈지 1까지 내려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간다라면은,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지금같이 계속 호황 상태로 간다라면은 이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중에서도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요거 한번 재테크 방법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이 내가 이 돈을 갖고 한 5년 이상 어디 뭐 쓸 곳이 없다, 나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투자를 해도 되는 여윳돈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일단은 재테크 초보자분들에게는 주식보다는 ETF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ETF라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흔한 금융 상품이잖아요. 뭐 어떤 코스피라든지 S&P 500, 나스닥 이런 지수의 인덱스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 요즘에 뭐 2차전지, AI,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쪽에 어떤 테마를 갖고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환율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중반대까지 올라섰는데, 나는 앞으로 이 환율이 더 내려갈 것 같다, 1,200원, 1,100원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또 배팅을 하는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TF는 정말 다양한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방향성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ETF라는 금융상품 덕분이죠. 그래서 내가 어쨌든 보수적으로 국내 지수에 조금 계속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코덱스 200 혹은 뭐 타이거 200, 이거는 그냥 국내 코스피 지수 쫓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름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나스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뭐 나스닥 100 이렇게 종목들이 쭈르륵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고, 혹은 S&P 500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S&P 500을 추종을 하는 ETF들도 엄청나게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레버리지랑 인버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레버리지는 곱하기 2배 쫓아가는 거고, 인버스는 거꾸로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ETF에 레버리지와 인버스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다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ETF를 활용을 하면은, ETF가 평균적으로 하나당 한 주당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 10,000원을 갖고 정말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내가 투자 초보자고 그런데 투자는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여유 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 확보가 된다라면은 이 ETF라는 금융 상품을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청년 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타신 분들의 재테크 고민,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